아, 매년 5월만 되면 우리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게 용어도 너무 어렵고 계산법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면요. 이 한국의 개인소득세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괴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말이죠. 이 소중한 월급에서, 내 사업 소득에서 얼마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지, 이걸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여정을 아주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세금의 세계를 어떻게 정복할 거냐? 딱 이 네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 소득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공식을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무기 두 가지를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진짜 똑똑한 납세자가 되는 전략까지.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데요. 국세청은요, 우리가 버는 돈을 그냥 소득이라는 한 덩어리로 보질 않아요. 세금 계산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소득을 세 개의 커다란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종합소득 바구니. 여기엔 우리 월급, 사업에서 번 돈, 이자나 배당금처럼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돈들이 담기고요. 두 번째는 퇴직소득 바구니. 이건 말 그대로 오랜 시간 일하고 퇴사할 때 받는 목돈,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바구니.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담기죠. 이 세 바구니는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계산법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같은 납세자들한테는 정말 꿀 같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 하이패스라고 할까요? 바로 분리과세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소득들은 그 복잡한 종합소득 바구니에 합치지 않고 그냥 따로 싹 떼어내서 낮은 세율로 간단하게 세금 내고 딱 끝내버리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소득들이 이 하이패스를 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인데요.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노후 대비로 붙는 연금저축 있죠.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하고요.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 소득도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이 기준만 잘 알아둬도 내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소득이 도대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최종 세금 고지서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딱 4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복잡해 보여도 이 4단계만 알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 만들어지는 레시피예요. 자, 1단계. 총 번 돈에서 쓴 돈, 즉 필요 경비를 빼서 순이익인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2단계. 이 소득 금액에서 이런저런 공제들을 또 빼줘요. 그러면 세금을 매길 최종 목표물,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3단계. 이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기본 세금을 계산하고요. 마지막 4단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진짜로 내가 내야 할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자, 이 4단계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이 과세 표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내 연봉 총액이 절대 아니에요. 내 총소득에서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같은 여러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말 그대로 세금이라는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최종 타겟 금액입니다. 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받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게 절세의 핵심이겠죠? 자, 그럼 그 타겟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내는 누진세 구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을 구간별로 쪼개놨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전체의 24%를 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 4,60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이런 식으로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따로따로 적용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자영업자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세금을 매길 최종 타겟 금액, 즉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결과는 바로 2,01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1억 원 전체의 35% 세율을 때렸다면 세금이 3,500만 원이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계단식 계산법, 누진공제를 적용하니까 2,01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세금은 계산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금액을 깎아야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금 계산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우리에게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절세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요, 세금 계상의 맨 처음 단계, 즉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다이어트 같은 거죠. 체급 자체를 낮추는 거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뭐냐? 계산이 다 끝난 최종 세금에서 금액 자체를 빼주는 마치 할인 쿠폰 같은 개념입니다. 소득이 많던 적든 쿠폰 금액만큼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죠. 순서와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과세표준, 즉 내 몸무게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적공제, 그러니까 나 자신과 부양가족 한 명당 얼마씩 빼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 이건 당연히 내 소득에서 빼줘야 합리적이겠죠? 여기에 신용카드 쓴 금액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항목들도 포함됩니다. 자, 이번엔 할인 쿠폰,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이런 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세금 깎아줄게요. 하고 장려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또 노후 준비 열심히 하라고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들도 모두 최종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아주 고마운 항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금 계산법도 알았고 그걸 줄이는 무기들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똑똑한 납세자가 되기 위한 실전 전략,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경비 처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소득이 줄어들겠죠? 둘째, 소득 분산.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1억 원의 소득을 5천만 원씩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니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매출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시점에 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규칙이 복잡하다 보니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국세청은 도대체 이런 탈세를 어떻게 잡아내는 걸까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국세청의 비밀 병기, 바로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고한 소득 정보랑 여러분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해외로 돈 버는 기록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들여다보는 아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의 재산이 늘어난 것, 더하기 카드로 쓴 돈을 합쳐봤더니 이 사람이 신고한 소득보다 터무니없이 많다. 그럼 시스템에서 바로 삐빅 하고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바로 세무조사 유력 후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5년 동안 총 3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소득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8억 원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이상하죠? 3억 번 사람이 어떻게 28억짜리 건물을 살까요?
당연히 PCI 시스템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고 결국 소득을 숨긴 게 들통나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세금 계산법, 그리고 절세 방법과 국세청의 감시망까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소득세 시스템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세금이라는 게 무조건 피하고 무서워할 대상만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금융생활의 게임룰인 셈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손에 쥐셨으니 여러분의 다음 항에는 과연 얼마나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